여러분들 오늘 방부등식이랑 원방 도형의 이동들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숙제에서 질문들은 이따가 받고 평일 클리닉 시간에 추가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갈 연립 방정식 연립 방정식이라 함은 사실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 보시면요 다 대입입니다. 무엇을 어디에다가 대입할 거냐면 차수 낮은 걸 차수 큰 곳에다가 대입해야 된다 라는 게 핵심이 될 겁니다. 문제에서 봅시다. 여러분들 1번을 보시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3y의 제곱은 0이다. 사실상 얘는 여러분들 뭐 간단한 거지만 얘 x 기준으로 최고차 2차고요. y 기준으로 최고차 2차고 xy 둘 다로 봐도 1차 1차 합쳐진 2차예요. 결국엔.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0입니다. 얘도 x, y에 대해서 둘 다 2차예요. 결국.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떤 식으로 대입을 해야 되냐? 한쪽에 있는 식을 한쪽으로 넣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당연히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얘는 여기에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얘는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x-3y라는 애와 x 플러스 y라는 애로 이루어진 게 0이다 라고 하면서 얘를 1차로 내려버릴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차수를 내리는 거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 인수분해 가능한 거. 이거는 우리는 차수를 내려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야. 물론 이게 수투면은 미분이 되겠지만 차수를 내리는 데 있어서 수투 전까지는 무조건 인수분해가 가능한 거 찾는 게 핵심이 될 겁니다. 얘는 여러분들 인수분해 안 되는 거 알죠? 결국에는. 근데 이거 뭐죠? 원이죠, 이거. 0,0을 중심으로 하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5짜리인 원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결국 이 문제가 얘네들을 모두 만족하는 x, y를 구하시오라는 게 뭐냐면요. 사실상 얘는 어떤 식으로 쓰는 거냐면 y는 마이너스 x라고 하는 이런 선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3분의 1 x라고 하는 이런 선이 있습니다. 얘네를 한꺼번에 그냥 쓰기 위한 식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 아래쪽에 있는 애는 뭐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5짜리인 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도형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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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점들이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뒤쪽 원에서 똑같은 문제를 또 풀게 될 건데 여기에서는 그림 전까지만 하는 게 수상 파트에서 방정식 파트가 될 거고요. 원을 배우신 다음에는 이런 그림에서 인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얘를 만족한다라고 하면은 x라는 거는 이제부터 3y거나 혹은 x라는 건 마이너스 y를 만족하게 될 거고요. 얘네 둘을 여기에다가 각각 대입을 하게 된다면 대입하면 10y의 제곱이 20이다. 얘가 대입되면은 2y의 제곱은 20이다 라고 해가지고 각각 우리는 구하시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여기서 y가 2개가 나오니까 x가 2개씩들 나와서 토탈 4개가 나온다 라는 걸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연립방정식은 기본적으로 2개 이상에서 얘기를 하게 될 거고 그 2개 이상 중에서 푸는 방식은 뭐냐? 최대한 차수가 낮은 거를 차수가 높은 걸로 대입을 하게 되는데 차수가 똑같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인수분해를 해서 최대한 차수 내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내려줘서 대입을 할 거다 라는 걸로 알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보면 알겠죠? 이제 첫 번째 식이 1차고 두 번째 식이 2차니까 첫 번째 식을 아래쪽에다가 대입할 거다. 자, 오른쪽 라인들까지 다 비슷비슷합니다. 여기까지는 문제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방정식과 부등식의 차이라고 한다면 결국에 방정식은 주어져 있는 선들 혹은 도형들에서 끝나는 건데 부등식은 뭐냐면 그래프 상황에서 영역을 얘기한다 라는 내용이에요. 만약에 얘가 얘보다 컸다 그리고 얘가 얘보다 작았다
라고 한번 문제를 바꿔보면 연립부등식에선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바꿔보면 얘가 얘기하는 건 뭐죠? 간단한 것부터 얘는 원 안쪽에 있는 애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 이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텐데 보통 원 도형의 안이라는 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도형의 안이 있으면 바깥도 있을 겁니다. 안과 밖이라고 한다면 자, 이거는 도형적으로 그냥 폐쇄되어져 있는 공간에서는 폐쇄된 거에서 안쪽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수학적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모든 얘도 이거는 교육과정 살짝 바뀌에요. 예전은 교육과정이었는데 얘네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원이라는 건 우리가 도형이라고 부르지 함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대학을 가게 되면요, 얘는 x가 결정되면 만약에 이퀄이었다라고 했을 때 x가 결정되면 y가 자동적으로 결정되고 혹은 y를 정의역으로 보는 y가 결정시키면 치역인 x가 자동적으로 결정돼. 서로 정의역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는 이변수 함수로 이렇게 나중에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둘 다 정의역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 얘가 얘까지 넘어가서 이거를 기준으로 equal 0이 되는 게 기준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이 식이 f의 x, y라고 했을 때 그게 0보다 작으면 안이 되고요. 그게 0보다 크게 되면 밖이 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도형의 안이라는 거는 무엇이냐? 식들, 주어져 있는 모든 식들을 다 왼쪽으로 보내버려. 다 왼쪽으로 보내버렸을 때 x랑 y로 구성되어져 있는 어떤 함수가 존재를 할 겁니다. 그랬을 때 0보다 작으면 아니다. 반대로 바깥은 0보다 크면 밖이다. 자, 그러면 다시 이퀄일 땐 뭐가 되는 거지? 이퀄일 땐 무엇이 되는 거지? 우리가 한국말로 이퀄 0이 될 땐?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어. 야, 오히려 제일 쉬운 거잖아. 이퀄 0일 때, 이거일 때, 좀 전이었던 이거일 때 원 어디에 있는 거야? 위에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퀄 0이 되는 거는 위에 있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한국말로 표현되는 수식적인 용어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얘네도 보시면은 만약에 모든 도형이라는 건 함수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y는 x부터 봅시다. y는 x에서 y는 x보다 안에 있다, 밖에 있다 라고 한다면 일단 왼쪽으로 다 보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y가 0보다 큰 것, 즉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바깥은 이렇게 되는 거고 안쪽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y는 x 기준선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밖이 되는 거고 여기가 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보자면 여기까지 되겠죠? 사실 우리는 폐쇄되어져 있는 곳에서 안과 밖을 일반적으로 얘기하지만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거는 교육과정 바뀌니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도형에서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좀 전에 제가 얘를 0보다 작은 걸로 봤다. 원에는 안쪽에 있다라고 해서 영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얘기하는 거는 이쪽 부분들이 일단 후보지가 될 거고요. 두 번째로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거는 얘가 0보다 클 때 얘도 0보다 커야 된다. 즉 위쪽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얘보다도 위쪽이면서 요 안에 들어가려면 얘가 첫 번째 돼야 된다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겠네요. 두 번째로 얘가 음수면 얘도 음수여야 된다. 둘 다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이 된다라는 걸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똑같은 문제에서 부등식으로 바뀌게 되면 영역으로만 체크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되겠죠? 자, 이게 결국에는 방부등식이고요. 결국에 여기서의 핵심은 대입이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 다른 것들이 아니고 여기에서 허수가 나왔을 때 첫 번째 여러분들의 문제가 될 겁니다. 15번 일단 한번 풀어봐 줄래요? 페이지 4페이지에 문제 15번.
여기서 연립방정식 쪽에서 방부등식 쪽에서 다시 한번 복소수의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학기 때 중간과 기말 둘 다 복소수를 어쩔 수 없이 하셔야 돼요. 웬만한 문제들에서 방부등식에서 허수 웬만하면 안 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교과서에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셔야 되고,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 15번과 18번은 완전히 똑같은 식을 가지고 물어보는 게 조금씩 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두 허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세제곱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져 있거든. 그러면 3차라는 건 어쨌든 실근 포함해서 모든 근이 3개가 존재를 할 거고요. 그 3개 중에 2개가 허근이었다 라고 한다면 2과목 하신 분들, 이거 그래프의 개형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고, 교점이 한 군데에서만 생긴다라는 얘기죠. 사실상 하나에서만 생긴다라는 얘기고, 나머지 2개는 어딘가 모르겠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허근인 거고. 자, 그렇다면 한 실근이 생긴다면 여기에서 실근을 우리는 뽑아내 줄 수가 있고, 1 넣었을 때 0 된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1, 0, 1, 마이너스 2를 가지고 조립제법을 쓰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이 부분의 실근을, 허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자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15번 내용. 알파 플러스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이라는 건 우리 어떻게 구하죠? 곱셈 공식 활용해서 의 세제곱에서 3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해줄 수도 있겠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진짜 안 풀리게 되면 이것저것 시도를 해야죠. 자, 그랬을 때 알파 세제곱이라는 건 어쨌든 이게 0이 되는 근이 알파였거든? 그럼 알파 세제곱이랑 동일한 건 뭐냐? 알파는 일단 이걸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거의 근이 알파였으니까. 그러면 알파 세제곱은 뭐가 되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가 된다는 얘기죠. 또한 베타의 세제곱도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2가 된다는 얘기지. 얘네 둘을 더했다라는 얘기는 얘네 둘을 더한 알파 플러스 베타의 마이너스 취한 거에 플러스 4랑 동일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두 근의 합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들어가서 5다 라고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약간 컨셉이 조금 더 들어가는 대신에 계산은 암산으로도 가능한 파트고요. 얘는 고민할 것 없이 어차피 복잡한 식도 아니니까 그냥 쭉 나열해버리는 상태. 어차피 암기는 다들 하셨을 거니까 곱셈 공식 이렇게도 풀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일부 문제에서는 이것까지도 나오게 될 겁니다.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보통 활용하는 건데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합으로 보통 나와져 있게 될 거예요. 조건들이. 얘랑 차수를 3차로 그냥 만들어 버리는 거야. 1차 기준에서 나온 애랑 2차 기준에서 나오는 조건일 수도 있어요. 어떤 문제들에서. 일단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나머지들을 빼주는 거죠. 이걸 활용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 조건을 우리가 직접 또 구해야 되는 거니까 시간 낭비가 꽤 많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비추인 거고, 여기서는 얘네들을 활용하는 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그럼 이 조건 가지고 오른쪽에 18번은 다들 알겠지만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해버리면 되는 거죠. 알파 베타의 곱은 현재 2고 합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4번이다 라고 해서 18번도 해결이 가능하고요.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그래서 곱셈 공식 풀어주는 내용들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허근 관련 내용들은 앞쪽에 복소수랑 완전히 동일하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18번은 5번 아니에요? 나 계산 틀렸니? 18번 그 옆에 있는 문제. 18번 마이너스 2분의 1 4번 알파벳 뭐야? 내가 미안? 내가 문제를 잘못 봤다. 나 왜 이거 봤어? 미안. 이거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네요. 죄송해요.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로 봤네. 자, 그럼 이거 다시 계산해야 되겠네. 이 분자 부분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분모는 알파 베타. 이걸로 풀어주시게 되죠. 그래서 둘의 곱이라고 한다면 얘는 2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1에서 곱
4 빼주시면 마이너스 2분의 3 나와야 되겠네요. 그래서 3번 나오네요, 이건. 오히려. 여기선 계산 안 틀렸지, 나. 알파 베타고 4.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 분모 2. 네, 3번 나오네요. 알파 베타 분, 네. 여기 내용들은 이렇고, 여기에서 한 문제만 더 풀어보고 갑시다. 맨 마지막 문제인 5페이지에 문제 24번 활용 문제. 이런 식으로도 활용된다는 거 하나만 해봅시다. 오른쪽 아래가 C예요. 여러분들 오타입니다. 사각형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A, B, C, D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는 반지름도 안 나와져 있고 뭐 높이, 밑변 이런 것들 아무것도 없지만 등면 사다리꼴로 나와져 있기 때문에 AD 값이 4였으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만나는 애도 4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반쪽이면 여기에서 접점에서 만날 거다 라는 것도 일단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도 또 진짜 모르겠으면 최대한 쪼개세요. 넓이를 구한다 그러면 사다리꼴 넓이는 밑변 플러스 윗변에다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해주는 게 되겠죠. 그러면 높이는 여러분도 알겠지만 얘는 직각으로 떨어질 겁니다. 왜냐면 여기 지름이라고 나와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얘를 h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는 2r짜리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밑변이니까 a 정도로만 표현을 해볼게요. 그래서 a와 h에 관련된 식으로 하나를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둘레라고 했으니까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로 해가지고 둘레까지 잡아주고 그 다음에 r이라는 건 a제곱 더하기 h제곱에 루트 씌워놓은 게 4r제곱이다 라는 것까지 뽑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뽑아가지고 연립하시면 굉장히 오래 걸리겠지만 어쨌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원이 나왔을 때 중학교 3학년 2학기 범위였죠? 원이 나와 있고 이거랑 관계없이 원 나온 다음에 무조건 접하는 게 나오잖아요? 고민할 것 없이 중심에서부터 접점까지 일단 이어놓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고민할 것 없이 무조건 이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중심에서부터 여기 중심까지가 이어지게 될 거고요. 얘가 1대 1이죠. 반지름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가 1로 아니지. 여기서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해도 1대 1이 일단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에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면 아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4였고 중간이죠. 여기 지점이.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지점이 2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요 파란색의 길이가 r입니다. 현재. 그럼 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r-2가 되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몇이 돼야 되냐? 2r-4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겠죠.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플러스 2짜리를 해야 되니까 2r-2가 일단 될 거예요. 여기까지 되죠. 그리고 이거에다가 이거 더하고 자, 그 다음에 높이 구해야 되겠네요. 높이 구해야 되니까 전체 2r에서 2r이라는 여기는 아래쪽에 있는 얘 제곱을 해준 게 h의 제곱이 나온다 라는 거를 구해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되겠나요? 그러면 h를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요. 4r제곱 4r제곱 날라가고 마이너스 16 그러면 16r 마이너스 16 되는 게 h의 제곱이 된다 라는 걸 잡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문제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얘가 높이다 라는 거를 잡아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구해줘야 되는 건 이 전체를 더하게 되는 경우 더하게 됐을 때 L의 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R에 관련된 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 둘을 더하게 됐을 때 6720이 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6720 그거 가지고 이제 R에 관련된 식 하나를 풀어주시면 되는 게 여기에서 원하는 거였어요. 결국에는 식을 뽑을 수 있냐라는 거고 도형이 나오면 여러분들 고민할 것 없이 결국에 접하게 되면 중심에서부터 선이랑 접했다 중심에서부터 수직 내릴 겁니다. 원과 원이 접했다 중심에서부터 중심까지 이어주면 여길 지날 거다 라고 하면서 중심에서 그 접하는 점들을 무조건 이어주는 게 보조선이 될 겁니다. 필수적인 보조선으로 무조건 나와요. 그래서 R에 관련된 이런 식으로 계산만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어가서 자, 이제 부등식 아까 봤었던 첫 번째 핵심은 영역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에 29번, 뭐 왼쪽 아래에 27번, 그 다음에 30번 이런 거 보면 절대값이 나오기 시작해요. 절대값이 나옵니다. 절대값 간략하게 하나만 정리를 먼저 해볼게요. 자, 만약에 절대값의 의미가 뭐죠? A-B의 절대값이다 라고 한다면 A와 B의 차이다 라는 얘기죠. 차이라서 이렇게 있든 우리는 무조건 양수로만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 이거 전에 x-1의 제곱 제곱이 아니지 절대값 더하기 x-3의 절대값 근데 x의 범위가 1에서 3, 4입니다. 그럼 이거 무조건 뭐 나와야 되니? 이거 바로 그냥 2다 나오셔야 될 겁니다. x의 범위가 1에서 3이라고 한다면 일단 절대값의 정의를 먼저 알려드리기 위해서 간단한 거 얘기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얘는 x와 1 사이의 거리입니다. 얘는 x와 3 사이의 거리입니다. 수직선으로 보시면 여기에 1이 있고요. 여기에 3이 있습니다. 여기 어딘가에 x가 하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왼쪽이 얘기하는 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얘가 얘기하는 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얘기하면 x가 움직이게 된다고 해도 그 거리 합은 항상 뭐가 나오냐?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되겠나요? 이게 한국말로 우리가 인지를 하게 되는 절대값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x가 만약에 1보다 작았어.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랑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여기 사이만 2배가 되고 나머지 플러스 2가 그대로 있겠죠. 그거를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절대값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한다면 이 안쪽이 뭐 복잡하게 나온다고 해도 f가 0보다 클 때와 0보다 작을 때를 기준으로 그리고 이퀄은 어디에다 붙여도 상관없지만 보통 위쪽에다가 붙입니다. 얘는 그대로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취하면서 나온다 라는 걸로 여러분들은 식으로도 푸는 방식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겠죠? 자,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절대값이 나왔으니까 또 나오게 되는 건 이번엔 절대값 x-1 마이너스 절대값 x-3의 식을 새로운 함수 fx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에 대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얘의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한다면 절대값이 0이 절대값이 아니지. 절대값이 나와 있으면 안쪽이 0이 되는 애들을 마다 기준 삼아서 쪼개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얘는 수직선 상에서 1이라는 애와 3이라는 애를 기준으로 왼쪽에선 둘 다 마이너스 취하면서 나와야 될 겁니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얘는 그대로 아니지. 1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취하면서 나오게 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인데 마이너스 한 번 더 취해지게 되니까 x 마이너스 3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1보다 작을 때는 얘는 마이너스 2로 무조건 왔어야 된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사이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얘는 이제 양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얘는 마이너스 취해져서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x-3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2x-4가 나옵니다. 그리고 1을 넣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2예요. 즉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기울기 2자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물론 얘가 0이 되는 거는 여기가 2일 때예요. 그림상 조금 그렇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에서 양수였다 그러면 둘 다 그대로 나와야 되니까 x-1 마이너스 x 플러스 3 해서 2로서 이렇게 가게 될 겁니다. 이 그림은 우리가 수투에서 제일 초반에 많이들 봤었던 그림이에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조금 쪼개져 있다 연속 불연속 물어봤었던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림 그릴 수 있냐라는 걸 물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30번 문제 한번 보시게 되면요. 결국에는 절대값 그래프에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할 수 있냐라는 걸 물어보게 될 거고요. 자, 첫 번째 이거 그릴 수 있습니까? 물론 이거 푸는 건 여러분들 다 할 거야. 뭐 x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클 때는 절대값 그냥 없애고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취해서 나와서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맞는 것들끼리 하자. 이 풀이 방법은 다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계산으로 했던 거 조금 그래프적으로 바꾸자라는 게 지금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래프 그려주는 거예요. 자, 이거 그래프 여러분들 그릴 수 있죠? 이거 어떻게 그려져 있지? 마이너스 3분의 1을 기점으로 V자 그리면 되죠. 기울기 3자리로. 그 다음에 걔를 어떻게 한다?
7만큼 내린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7만큼 내린다.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V자로 나와 있던 애를 7만큼 내릴 거야. 그렇게 된다면 얘가 2에서 0이 되니까 V자가 이런 느낌으로 그려져 있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겠죠? 그 다음에 0,0을 지나고 있는 x 마이너스 7랑 얘를 일단 그릴 겁니다. 얘를 그리면 얘는 기울기가 3짜리니까 얘보다 완만하게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오른쪽보다 왼쪽이 더 큰 범위, 즉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는 거랑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정수 x가 언제 나오냐 라는 걸 물어보고 있는 거겠죠. 여기까지 되겠나요? 이거를 우리가 잡기 위해서 이거를 체크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림만 하고 풀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미 아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부등식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죠. 35번 같은 경우 2차 부등식에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라고 한다면 1, 2, 3, 4, 5 나오겠죠? 총 5개 나오겠네요. 이거는 그래프 이미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엄청 많이 했으니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4번 x-2의 절대값이 3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한국말로 표현하면 얘 뭐가 되는 거니? x가 2보다 클 때 x가 2보다 클 때와 2보다 작을 때로 나누라는 얘기가 아니야. 다시 절대값 x-2가 한국말로 뭐라고? 어떤 점이 있는데 2까지의 거리, 2까지의 거리가 될 거야. 그게 어떻다? 3보다 작다라는 얘기지. 수직선상에서. 자, 그럼 2까지의 거리가 3보다 작으려면 최대 어디까지 갈 수 있냐? 5까지 갈 거고 최소 어디까지 가느냐?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래서 범위가 x가 마이너스 1에서 5까지다 라고 해서 바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되겠나요? 절대값의 의미는 요거까지의 거리야. 여기가 변수였을 때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오든 2-x로 나오든 할 것 없이 똑같습니다. 이건 왜냐면 거리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인지를 할 겁니다. 절대값이라는 건 결국에 거리를 얘기하는 거다 라는 것만 체크를 좀 해주시면 돼요. 그 거리가 3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해서 제가 계산을 최대한 줄여야 된다는 게 이런 내용들 때문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흔히 풀듯이 했으면 x-2가 3보다 작을 때랑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3보다 작을 때 두 가지로 다 잡아놓고 여기서는 2보다 클 때 범위까지 합쳐놓고 그래서 2부터 5까지가 나오고 여기서 계산하시면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가 나오게 되는, 그래서 둘 다 합쳐버리는, 이쪽에다가 이퀄은 안 들어가지. 그래서 걔네들을 합쳐주는 그런 범위가 나오게 될 텐데 그런 거 하지 말고 결국에 거리다라는 거 이거만 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봤었던 이거 그대로 갈게요. 얘가 5보다 작은 이 범위라고 한다면 얘는 어디가 돼야 되겠니? 절대값 2개짜리 x-1의 절대값 더하기 x-3의 절대값이 5보다 작다 라고 한다면 고민 없이 1까지의 거리와 3까지의 거리의 합이 5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요 사이에 있으면 얘네들은 다 될 거야. 왜냐면 여기에 있으면은 그 거리가 합해봤자 어차피 2거든요. 그건 문제 없겠지? 그러면 여기에 중심이 되는 거를 일단 잡아줄 겁니다. 2를 기준으로 양수 쪽에서, 양수라는 건 크다란 얘기예요. 큰 쪽에서 먼저 잡고 대칭시킬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 합이 5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부터 여기가 이미 2야.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최대 맥시멈은 2분의 3까지만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3에서부터 2분의 3 보내진 2분의 9까지가 범위가 된다 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2분의 3만큼 이쪽으로 보냈잖아. 마찬가지로 여기를 기점으로 2분의 3만큼 왼쪽으로 보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에서 2분의 3 빼줘야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를 실제 뭐 계산을 하게 된다면 아까도 봤었지만 1, 3을 기준으로 양수,
모두 다 음수, 하나 양수, 하나 음수, 그 다음에 모두 다 양수 3개로씩 나눠가지고 일일이 계산하게 되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풀 거냐 이런 거 나와 있을 때 수직선 일단 그어주고 기준점 1, 3 그어주고 가운데 쪽 되는지 먼저 확인한 다음에 왼쪽 오른쪽에서 이런 도형적인 부분으로 인지를 하겠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까지 되겠죠? 자, 36번 그러면 어떻게 볼까? 36번. 일단 고민 없이 수직선에다가 7 먼저 찍어 놓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절대값 x-7이 나와 있으니까 7 먼저 찍어 놓은 다음에 거리가 작거나 같게 되는, 즉 원처럼 그리세요. 이 범위 안에 있을 거야. 이게 xy 평면이었으면 원을 얘기하고 있을 거고 수직선이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얘기하겠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거리가 근데 a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a 플러스 1이 되는 게 총 정수가 몇 개다? 9개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9개면 얘 가운데 있는 애는 하나밖에 안 되지만 여기가 되면 얘가 되거든. 여기가 되면 얘가 되거든. 2개씩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총 몇 개가 찍혀야 되냐? 4개가 찍혀야 되겠네요. 7, 8, 9, 10, 11까지 가능하겠네. 여기에서 숫자상. 그러면 요 거리가 4가 되니까 얘가 근데 뭐다? a 플러스 1이라는 얘기니까 a는 3이어야 된다 라는 얘기죠. 제가 이걸 말로 해서 그렇지 이거 그냥 찍고 하나 둘 셋 4개니까 여기 10을 찍고 그 다음에 그러면 a 플러스 1이니까 a가 3이다 그냥 답 체크하고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는 거지 이걸 일일이 풀고 있으면 시간이 너무 모자라다는 얘기예요. 받아들일 수 있죠? 지금 이 부분. 네.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내용은 이 정도고요. 나머지는 계산들을 하셔야 되니까 연습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점직선. 정과직선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을 테니까 이거 정리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점과 직선이라는 곳이고요. 여기에서는 점, 그리고 점들이 모여진 도형 중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기 제일 쉬운 선분 혹은 직선을 얘기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웬만한 거 알 테니까 직선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직선이라는 건 함수적으로는 몇 차? 기본적으로 1차. 지만 0차도 가능합니다. 상수, 함수도 직선이에요. 직선, 이게 시험 문제에서 저도 그 기출문제 같은 거 여러분들 학교 기출 같은 거 혼자 풀다가 내가 실수하는 것 중에 진짜 가끔가다 나오게 되는 것 중에 하나거든. 예를 들어서 직선 1차 함수라고 문제에서 안 줘. 직선이라고 준 다음에 fx는 mx 플러스 n이다 이런 식으로 줬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 직선이니까 m에다가 0 안 넣는단 말이야.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근데 직선이라는 조건은 얘는 1차 함수도 포함하지만 상수 함수도 포함합니다. m이 0이 될 때도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직선으로 나왔다. 얘는 1차와 0차 두 가지를 모두 생각을 해야 된다. 차를 적극. 이 두 가지를 모두 생각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핵심입니다. 자, 그 중에서 상수함수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 테니까 1차 함수만 설정을 한번 해봅시다. 1차 함수. 했던 분들 제가 싹 다 정리를 했었죠. 1차 함수 표현할 수 있는 방식들 아는 것들 다 얘기해 보시죠. 두 분. 좀 전에 썼던 내림차순. 얘의 장점은 뭐지? 기울기랑 y절편 그냥 바로 딱 찍고 딱 그려버리면 되는 거. 이게 가장 큰 핵심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포인트 되는 점이 0,b라는 얘기예요. 그 포인트 되는 점을 m,n으로만 바꾸고 싶어. 그럼 어떤 식으로 표현되지? a에 x-m 플러스 n. n. m,n에서 기울기 a자리로. 점 찍는 건 똑같은데 얘는 y축 위에서 점 찍은 다음에 쫙 그어야 되고 얘는 m,n이라는 데에서 쫙 그어버린다. 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여기까지 되겠죠? 근데
계산할 때는 다시 한번 풀어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도형적으로 받아들이기엔 좋은데 계산할 때는 다시 분배 법칙 또 해가지고 계산해야 돼서 귀찮아집니다. 그래서 둘 다 여러분들은 쓰게 될 거고. 자, 또 뭐 있지? 직선에서 총 5개 있어요. 또 뭐 있지? 두 점으로만 표현된 경우, 즉 한 점과 기울기로 표현된 경우, 한 점과 기울기로 표현된 경우거든요. 두 점으로만 직선이 나오게 될 때도 있습니다. 두 점으로 나오게 된다면 x2-x1 분의 y2-y1, 거기에서 기울기 무조건 뽑아낸 다음에 x-x1이든 혹은 x2든 넣게 되고, 플러스 y1이든 y2든 넣어서 두 점 중에 하나에다가 기울기로서 가게 되는 경우가 존재를 하겠죠. 자, 또 있습니다. 뭐 있지? F 프라임 X랑 X 빼기 A 더하기. 그거는 이거. 이 기울기를 다 F'으로 표현된 거. 걔는 얘. 세 번째. 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할 때 뭘 써? 이거 쓰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라는 거 쓰게 되죠? 얘의 장점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가 쉽다라는 거고, 단점은 그거 빼고는 쓸 일이 없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되겠죠? 그래서 문제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면 우린 다 이걸로 바꿀 겁니다. 하나 더 있어요. 여기에서랑 얘의 확장이에요. 제 장점 중에 하나는 절편값이 쉬웠다라는 거거든. 즉 F0 혹은 X가 0이 될 때를 빠르게 구할 수 있었어. 절편값 2개로만 구하게 되는 경우 어떤 식으로 표현하죠?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가 0이 아닙니다. 얘 1입니다. A 0 넣었을 때 1이 된 거, 0 B 넣었을 때 1이 된 거. 즉 얘는 0 아니지. A, 0이라는 애와 0, B를 절편으로 하는 거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싶을 때 쓰게 되는 방법이 될 겁니다. 여기서 확장되는 게 뭐냐면 여기에다가 절대값을 씌워버리죠. 그림이. 그럼 이거는 노란색 절대값 씌워버리면 얘는 어떤 도형 나오지? 다이아몬드? 다이아. 한 직선 여기에서 뭐 점점 찍혀서 이거 그은 다음에 걔네를 돌려버리는 다이아 형태가 나오게 될 거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도형이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수상 파트에서는. 결국에 직선을 표현하는 방식들은 각각의 장단점들이 존재를 해요. 첫 번째 가장 일반적인 내림차순의 형태고 절편값과 기울기로서 모두 다 설명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걔의 포인트 되는 점이 0, B가 아니라 다른 데였다라면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근데 그 와중에 그 점이 포인트 되는 점이 나와 있지만 기울기가 안 나오고 또 다른 점으로 나오게 됐다라고 한다면 그 두 점에서 기울기를 뽑아내야 된다 라는 게 핵심이고, 얘네 세 개는 결국에 비슷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점과 직선 사이 공식을 쓰기 위한 방식입니다. 한쪽으로 다 몰아버리는 거. 그래서 나오게 되는 식이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절편값을 표현하는 방식이 있다 라는 내용이에요. 굳이 이거 나와 있을 때 A, B 곱해가지고 막 그래 해가지고 이렇게 Y는으로 바꾸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은 시간 오래 걸려요. 절편 찍어버리라 라는 문제예요. 여기까지 되겠죠? 결국에 직선 이게 다고요. 결국에 내용은 이건데 한 페이지만 넘겨보면 10페이지, 11페이지 그냥 봐봐. 문제는 뭐냐면 삼각형 나옵니다. 직선 파트에서 핵심은 삼각형 구하는 것들만 주구장창 나올 거예요. 오히려.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 삼각형 원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